아, 무슨 얘기야? 저 무슨 얘기가 더 힘든데? 자, 285 보면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80번 보고 있죠? 280번을 보면 법령상 공장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자, 쉽게. 그런데요, 공장 설립 목적으로 이를 매수했더라도 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 없다? 있다. 있다고 할 수 없다 아니에요? 있다요, 있다. 아마 해설이 있다고 돼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한 과실이 있다.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 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 거기까지만. 있다. 그렇죠? 고할 수 없다가 아니야. 있다. 그렇게 하시는지. 네, 그렇게 하세요. 네. 혹시 개구리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개구리 많이 좋아하시나 봐. 자 49번 49페이지요. 654를 한번 보세요. 654. 여러분요, 여기 봐봐요. 자, 봐봐. 자, 금방 끝나니까 보세요. 꼭 다른 걸 많이 하는 것보다 이 강의 이거 지금 해놓은 것을 계속 들으세요, 집에서. 예.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 시간 금방 하니까요. 시간 해가지고 뭐 주거에 칸막 가로넣기 한다거나 또는요 지문을 다 바꿔서 해놓을 테니까요. 꼭 여러분들 그 뭐죠 번호 그대로 해가지고 해놓을 테니까 일단 이걸 보시고 복사를 해가지고 이거 보면서 이렇게 안 보고 해설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설하는 거 다 썼죠 지금. 그것을 안 보고 와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다 이것만 하면 공부는 끝인 것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써놓은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잘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원본 이게 지금 해설서가 있으니까 원본 하나 놓고 알겠죠?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 금방 아마 암기가 될 거예요. 안 되면 다시 한번 원본 보면 되고 또 보고 이렇게 자꾸 알겠죠? 자, 그다음에요. 우리 한번 토지거래가죠. 이런 봐요. 우리 이제 공법에서 이런 토지거래가는 공법이 어디서 나와요? 무슨 법에 나오죠? 공법에 토지거래가지. 무슨 법에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법에 있냐고 토지거래가가. 공법은 건축법도 있고 지적법도 있고 농지법도 있고 뭐가 많잖아요. 터지니까. 야, 그 센스 있어요. 아니 정말로 센스 있어요. 터지니까 농지.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알겠죠? 아주 센스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국회법에 나와 있죠. 그래서 국토계획 및 이용할 법률에 나와 있단 말이죠. 아니 그래도 엄청나게 센스 있으세요. 알겠죠? 자요. 이제 사법이죠. 사법이요. 사법 이렇게 해서 공법, 사법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공법이라는 것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 갑하고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렇게 국가기관에 있죠. 국가기관에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럼 국가기관하고 갑하고 을하고 관계죠. 그러니까 공법관계라고 하죠. 여기서는 절차를 중시해요. 절차. 예를 들어서 허가서를 제출하죠. 그럼 접수를 하고 심리하고 뭐 이거 쭉 하는 과정이 있죠. 이 과정을 다루는 것. 그것을 공법에서 다뤄요. 그럼 공법은 하나같이 다 뭐냐? 뭐 누구한테 제출하고 누가 지정하고 누가 해제하고 다 이것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뭐 해제하고 면적은 얼마 이상이 될 때 뭐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요, 사법은 우리는 1대1의 관계죠. 그러니까 뭐냐? 갑하고 을하고 관계. 갑하고 을하고. 갑의 토지에서 을하고 이야기했는데 갑하고 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걸 사법관계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민법에서는 이걸 배우는 것이고, 알겠죠? 공법에서는 국가기관하고 갑하고 을하고 국가기관하고 관계를 다루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가는 보통요. 투기지역이라든가 이런 과열지구 있죠? 이런 것에 이제 지정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죠. 그러면 보통 이제 기간을 정하죠. 5년 이렇게 기간은요. 물론 이제 그 기간이 되기 전에 지정 해제를 할 수도 있죠. 지정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또 연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이 있죠. 이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할 때 우리가 토지거래를 하고 증여할 때는 허가를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증여는 허가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사람들이요. 원래는 둘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단 말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로 뭐로 바꿔? 증여계약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어. 이것을 말한다 허가를 잠탈하려고 한다. 이래 잠탈. 또는 배제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농지 같은 경우는 일정 고주 요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는. 그래서 우리는 농지는 보통 원주민이 아니면 못 사죠. 그러니까 거주 요건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냥 내 이름으로 살 수 없단 말이죠. 근데 저 농지가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원주민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농지를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이름으로는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요. 일정 면적 이상일 때 허가를 받고 그 이하일 때는 허가를 안 받아요.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면적이 100평이라고 해봐. 근데 이 땅 지금 150평이란 말이죠.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근데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 70평하고 80평하고. 그러면요, 두 개죠. 그러면 면적 이하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죠. 그런데 정확하게 내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법용은 뭐라 되어 있냐? 6개월 이내 분할된 토지는 합평합해서 계산을 해. 알겠죠? 그럼 몇 평으로 봐? 다시 150평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년이야? 죄송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정확하지 않다고.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것을 합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 정확하지 않다고. 알겠죠? 그래서 지상 거라고 얘기하고 거기서 꼭 찍어서 꼭 얘기할 필요 없는데요. 자, 더워라. 더워. 더워. 6개월 아니에요? 아니야? 1년이야? 진짜 1년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1년이라고 그랬어? 그래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내가 미리서 얘기했죠. 정확하게 모른다. 그래서 1년인가 봐요. 그래요? 네, 그러겠죠. 뭐. 맞겠죠. 공보선이 그랬다면 맞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와서 국회 가서 법을 바꿀 거예요. 알겠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이요? 2월 1일이요? 2월 1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요. 갑은 을한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생기고요. 그런 것 같아요. 대금을 지급할 1년이래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갑은 을한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요. 을은 갑한테요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저는 한번 웃음이 터지면요 웃음을 못 참기 때문에요 웃지 않으려고 노력하니까 터지는데요.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다 어떻게 제어가 되는데 웃음은 제어가 안 돼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남들 웃고 있을 때 먼 산 보거나 이렇게. 왜냐면 한 번 웃으면 이게 그쳐야 돼요. 웃음이 그쳐야 되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요, 여기요. 이렇게 하죠. 허가가 있으면요. 봐봐. 이건 청구권이고 권리고 의무죠. 권리와 의무를 뭐라 한다? 권리 관계라고 하죠. 이런 권리는 다른 말로 우리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와 의무죠. 그런데 채권에서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 채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채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채권은 권리라는 말이잖아요. 권리의 반대는 뭐죠? 의무죠. 그래서 채권행위가 있으면 뭐가 있다? 채권행위 있으면 또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 부담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무가 있으면 그 의무를 뭘 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이것을 이행에 문제를 남긴다고 얘기하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죠. 그것을 다른 말로 의무불이행, 다른 말로 채무불이행이라고 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죠.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여러분요. 이것은 법의 논리예요.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건 모두가 다 판례예요. 지금부터. 이게 하나의 판례가 토지거래 허가는 판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어떤 책들 보면 판례를 쭉 써놓은 판례가 있어요. 그것은 100번 읽어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법의 논리, 이게 다 판례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하게 되면 채권행위, 그 다음에 채권행위고 계약이 의무를 부담하고 의무가 있으니까 이행을 해야 돼. 그런데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계약을 해제. 이게 법의 논리라고. 자, 지금부터 봐. 우리는 바로 계약을 하면서 허가가 나와요? 말도 안 되죠. 계약을 체결할 때 허가가 안 나오죠. 허가가 안 나오니까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일단 무효가 돼.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허가가 나오죠. 언제? 10월 1일 날.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오죠. 허가. 그러면 허가 나오면 이것을 우리 뭐란다? 유효라고 하죠. 언제부터? 2월 1일부터. 이것을 뭐란다? 소급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는 무효이죠. 여기는 유효이죠. 무효와 유효죠. 이것을 뭐냐면 원칙은 무효인데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해야죠.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유동적 무효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효인데 나중에 10월 1일 날 허가가 나오면 2월 1일부터 소급해서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공법과 우리 민법의 차이는 뭐냐? 2월 1일 계약을 해가지고 10월 1일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현재는 무효잖아요. 무효인 상태에서 국가기관하고 갑하고 을하고 국가기관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을 공법이라고 하는 거죠.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뭐 갔다 들었다 욕하고 또 인상송어 나오고 또 가가지고 또 한번 웃어보고 비토백 사가지고 한번 가져가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과정이 바로 뭐다? 공법관계인 것이고. 알겠죠?
그다음에 우리는 요 1대1의 관계, 갑하고 을하고 지금 계약을 둘이 하긴 했는데 허가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허가가 나오기까지 갑하고 을하고는 어떠한 효력이 있는가? 이걸 다루는 걸 지금 우리 민법이라면 이걸 다루는 거. 그런데 여기 허가인데 우리는 실제로 허가이지만 이것은 인가의 성질이에요. 그럼 허가고 인가는 뭐냐? 여러분 공법에서 허가고 인가를 배웠죠. 허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재량행위예요. 재량이라는 것은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허가가 뭐냐? 건축허가예요. 건축허가. 이 건물을 건축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청에서 사람이 나오죠. 그럼 건축허가 이거 잘 됐나 안 됐나 yes or no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허가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공무원이 갑이에요. 갑. 알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재량은 뭐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판례가 뭐랬냐?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왜? 재량행위니까. 그런데 이때의 재량은 무조건 재량이 아니고 그것은요 귀속 재량이라고 말을 하는데 말만 그런 거지 실제로 재량권이니까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어디에선가 계속 안 해줬다고 TV에 몇 번 나왔잖아요. 어느 공무원이 몇 년 동안이 안 해줘가지고 일을 못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거 재량권이니까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이 안 해준다고 해서 누가 또 강제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 부서로 바꿔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 와서 해주면 몰라도 그 사람은 싫다잖아요.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게 허가란 말이죠. 그래서 허가를 뭐라고 하냐면 일반적 금지. 봐봐. 모두 다 하지 마. 일반적 금지. 너만 해. 일반적 금지의 해제라고 그래요. 모두 다 하지 마. 이 일. 그럼 돈 아무도 못 벌어. 그런데 너만 해. 그럼 혼자만 하니까 독점권이나 마찬가지고 돈 얼마나 많이 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요 군사정권이라든가 또는요 이렇게 뭐 독재정권들은 다 어느 나라나 막론하고 다 허가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허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어때요? 국민을 제압할 수가 있죠. 말 안 듣는 사람 안 해줘버리면 되죠. 말 듣는 사람 해주죠. 그런데 사람이랑 생각해봐요. 아, 저 사람은 국가의 말을 들으니까 돈 벌고 저 사람은 국가에 뭐 삐딱하니까 돈 못 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돈 벌려고 하죠. 그러니까 국가에 충성하게 되죠. 이게 무리로 끌고 가는 거. 이걸 허가라고 하죠. 간단히 얘기하면. 근데 인간은 뭐냐? 인간은 법률적 요건을 갖추죠. 그럼 무조건 해줘야 돼. 그럼 미워 죽겠어.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속을 꾹 누르고 어때요? 도장을 찍을 때 꾹 눌러서 찍어주는 거예요. 알죠? 있는 힘껏. 알죠? 종이 찢어지라고. 무슨 말이겠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그것을 인가라고 그래.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토지거래가는 말만 허가이지 실제는 뭐다? 인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의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공무원이 허가를 내니까 또 안 해줬나 봐. 그냥 재판이 됐죠. 그래서 판사가 먼저 대법원에서 말하냐? 말만 허가이지 이것은 인가적 성질이니까 무조건 해줘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 뭐냐? 인가는 뭐냐?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줘. 그냥 허가를 받도록 했으니까 누군가가 허가한다고 도장을 찍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둘이 계약을 해서 모든 요건을 다 갖췄어. 그런데 뭔가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뭐가 부족해? 도장 하나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찍어달라 이 말이죠. 그래야만이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효력을 발생한다. 그래서 인가를 뭐라고 하냐?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이것을 허가와 인가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린 지금 어디를 보는 거냐? 2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이 사이를 지금 보는 거죠. 지금 아직 허가가 있다 없다? 없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럼 봐요. 지금 허가가 없죠? 채권행위 무효. 그 다음에 여기 물권행위. 등기해 줄 수 있어 없어? 없죠? 물권행위 무효.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다. 따라서 이행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해지할 수 없다. 원상회복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가 다 판례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지거래 허가가 없으면 무효이다.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이다. 허가의 성질은 인가이다. 인가. 알겠죠? 허가가 없으면 채권행위, 채권적 효력뿐만 아니라 물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의무가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의뢰한 사람이 계약금을 지급해. 계약금을 지급을 해서 1,000만 원을요.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허가 전이다. 허가 전이다. 그럼 어떻게 되죠? 허가 전은 유동적 뭐다?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그러면 반환 청구가 되는가?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불허가다. 불허가면 이것을 뭐란다? 확정적 무효이다. 확정적 무효.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이런 봐봐. 유동적 무효죠. 아직 허가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죠.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말이야? 의리 갑한테 계약금 1,000만 원 줬죠. 갑은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 말이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을은 계약금 준 거 반환 청구 못한다 이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죠. 그래서 반환 청구 못해. 그런데 불허가가 되면 이제는 완전히 무효가 됐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해야죠. 무효니까.
계약이 무효니까 돌려줘야죠. 그 다음에 계약금 뭐냐?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 해약금이니까 계약금은 중도금 전까지 허가가 있든 없든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허가가 있든 없든 이 말이 가장 중요해. 있든지 없든지. 시험에 뭐라 나오냐? 토지거래 허가가 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제할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든 말든 계약금은 565조에서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행기 전까지 포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가 2개 끝났죠? 자, 그 다음 우리가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의리한 사람하고 계약을 해요. 계약을 하는데 노트북을 사고 팔기로. 그래서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노트북을 주고 을도 갑한테요 먼저 100만 원을 줬어. 이것을 우리 뭐냐? 주된 의무라고 얘기해요. 주된 의무인데 이것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요 이건 노트북이고 100만 원이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뭐라냐? 여기다 자기가요 게임기가 하나 있는데 이 게임기까지 줄 테니까 100만 원에 사라고 한 거예요. 을이 그래서 샀단 말이죠. 그런데 노트북을 왔는데 게임기가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을은 게임기가 안 왔으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100만 원이라는 것은 뭐가 100만 원이죠? 노트북이 100만 원이 게임기가 100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게임기를 뭐란다? 주는 것을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해. 부수적 의무. 그래서 이것을 주지 않는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어 없어? 해지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럼 봐. 갑하고 을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해서 나중에 뭐란다? 서로가 협조를 해야죠. 우리는 이것을 협력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협조를 했는데 협조를 해가지고 토지거래 허가가 나오죠. 허가가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갑은 이렇게요. 을은 이렇게요. 갑은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요 대금을 청구하고 을은 등기를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그래서 갑은 대금, 을은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갑하고 을이잖아요. 협력 의무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협력 이것을 우리 뭐란다? 이것을 주된 의무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갑하고 을은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죠. 한 사람은 등기고 한 사람은 대금이잖아요. 최종 목표가.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허가가 있어야 되죠. 허가를 받으려면 둘이 협조를 해야 되죠. 둘이 같이 시청에 가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요. 이 협력 의무를 뭐라냐? 이것을 부수적 의무라고 하거든요. 이 부수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협조를 하지 않는다 해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다 없다. 해제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을은 등기를 청구할 수 못하잖아요. 그럼 손해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별도로 뭐를 청구할 수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미리서 예정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법원에 뭐라냐? 소송을 할 수 있다. 청구. 이것을 뭐란다? 소구라고 그래. 소송을 청구하면서 처분금지, 가처분. 땅을 팔지 말고 있어라. 처분금지, 가처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요. 을이 갑한테요. 야 빨리 협조해줘 이렇게 해서 갑한테요. 그랬더니 갑이 뭐라 하냐? 대금을 주면은 협조해 줄게. 말이 돼 안 돼? 순서가 협력하고 허가 나오면 대금을 받아야지. 을이 협조해 달라고 했더니 대금을 주면 협조해 줄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는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고 무효 확정적으로 유효인 경우가 있죠. 유효인 건 뭐냐? 지정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제한 경우가 있고 지정기간이 만료되죠.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뭘 하지 않는 경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알죠? 이것을 유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효인 경우 기본적으로 3가지. 첫 번째 불허가 처분. 두 번째는요 쌍방이 협력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협력 거절의 의사 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 협력을 거절하면 허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세 번째는 뭐냐면 처음부터 허가를 뭐라거나 배제하거나 뭐란다? 잠탈한다 이 말이죠. 배제나 잠탈 이렇게. 여기에다가 2가지를 더 얹어야 돼. 첫 번째 뭐냐?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한 경우. 중간 생략 등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는데요. 이 정지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자 그럼 봐요.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허가구역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죠.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니까 마이너스죠. 중간생략등기죠.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죠. 단속 규정 위반해도 민법상으로 유효다, 무효다? 유효이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요 정지 조건이죠.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을 해. 효력이 발생하니까 플러스가 돼. 발생하니까. 해제 조건은 소멸하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런데요 이미 성취할 수 없다 하잖아. 그럼 불능이라고 그래요. 불능. 불능이니까 이것도 뭐다? 마이너스죠. 플러스 마이너스죠. 결국 뭐다? 마이너스 무효가 돼. 알겠죠? 이렇게.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란 경우는 무효인 법령이다. 정지 조건부로 계약을 했는데 그 정지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무효이다. 이런 말이죠. 아까 이러면요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매매를 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뭘 한다? 증여를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토지거래 허가라고 그래요. 간단하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허가제도 같은 것을 보면 뭐 판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 확정적 무효, 확정적 유효, 무효가 뭐고 그러면 먼저 유효를 먼저 암기해야 되잖아요. 뭐 왜? 무효하고 유효 보면 여러분 시험에 봐봐. 다음 중에서 확정적 무효인 것이 이렇게 나와? 확정적 무효인 것은 그러면 유효가 몇 개 있어야 돼? 4개 있어야 되는데 몇 개밖에 없어? 2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정도로 4가 있으면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먼저 먼저 암기한다? 먼저 유효인 것을 먼저 암기해야지. 왜? 무효는 5개나 되니까 다음 중에서 유효인 것은 이렇게나 나올 수 있어도 다음 중에서 무효인 것은 이렇게는 안 나온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유효인 것은 먼저 암기. 지정해제, 지정기간이 만료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는 경우 이걸 유효이다. 명확하게 딱 잡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3가지가 가장 크게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뭐냐면 일단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이다. 허가가 있기 전 의무가 없고 이행에 문제가 없다.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 불이행이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원상의 의무가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이죠. 유동적 무효인 경우는 의무가 없으니까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죠. 불허가 처분되면 계약금 반환 청구하죠. 계약금 여전히 해약금이죠. 그러면 허가가 있든 없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두 배를 주고 계약을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협력이죠. 협력. 협조를 해야 되죠. 협력 의무는 부수적 의무죠.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해. 해지할 수 없다. 두 번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얼마를 청구해야 될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서 얼마라고 예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첫 뭐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협조해달라고.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고 났는데 팔고 도망가면 큰일이죠. 그러면 팔지 말고 기다리려고 해야 되겠죠.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토지거래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토지거래가 안 보죠. 자, 654 법률행위의 효력이 현재는 발생하지 못하지만 무효. 나중에 허가나 추인, 허가 그러면 토지거래가죠. 추인, 무권대리. 알겠죠? 나중에 허가나 토지거래가죠. 추인, 무권대리 등을 받으면 유효하게 되는 것을 유동적 무효.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대표적인 유동적 무효는 뭐냐? 뭐다고? 먼저 토지거래 허가. 그다음에 또 뭐다? 그다음에 뭐죠? 무권대리 이렇게. 자, 국토계획 및 유형이라는 법률에서 정한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허가를 받으면 허가를 받기 전 줄거봐. 허가를 받기 전 무효. 그런데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 저 맨 끝에 소급해서 유효. 그렇게 돼 있어 안 돼 있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658은요. 국토계획 및 유형이라는 법률상 토지거래를 받기 전에 거래계약이 사실상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 그럼 뭐죠? 확정적 무효죠. 불허가가 될 때 무효로 확정된다. 그러니까 허가를 받기까지는 여전히 무슨 상태다?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 이렇게. 자, 허가 전이라고 되어 있죠? 허가 전은 여러분 봐봐. 지금 보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국가고시 문제를 허가 받기 전이냐, 그 다음에 협력 의무냐, 계약금이냐 따로따로 분류해놨다고. 알겠죠? 보시면 돼요. 자, 657은요. 갑과 을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갑소유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가 있기 전 그럼 허가가 있기 전은 뭐라고 얘기해? 유동적 무효죠. 여기 봐봐. 유동적 무효. 의무 있다 없다? 없다. 뭐 소유권 이전 필요 없어. 뭐든지 필요 없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겠어? 매매 대금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해? 의무가 없다. 허가가 있기 전에는. 그다음 문제 658은요. 토지거래 허가를 전제로 하는 매매계약의 경우 허가가 있기 전 맨 끝에 이행 지체에 빠지는 것이 아니다. 여기
허가 받기 전 의무가 없죠? 그러면 이행에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행을 청구 못하죠? 이행을 청구 못하니까 이행지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봐봐. 이행을 청구했는데 안 줘. 그걸 이행지체라고 하죠. 그런데 이행을 청구 못하니까 지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이행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이행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렇게. 그 다음에 659는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받기 전에는 허가 받기 전 유동적 무효, 채권적 효력 발생하지 않고, 알겠죠? 그 다음에 토지 명도로 청구. 봐봐. 토지 명도란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이행 청구란 말이지 않아. 명도 청구란 말. 이행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토지 명도로 청구할 수 없다 써. 이퀄 이행 청구 X란 말이야. 그 말이. 그 다음에 680번이죠. 두 번째 줄. 허가받기 전의 상태에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받기 전 안 돼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 대금 지급 의무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에 선이행하기로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대금 지급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다. 봐봐 여기. 자 봐. 여기 지금 의무가 있어 없어?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런데 만약에 의리 선이행, 의리요 중도금하고 그다음에 잔금은요. 잔금을 허가가 없어도 먼저 지급하기로 선이행하기로 합의했어. 선이행하기로 약정을 했어. 약정을 했다 할지라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허가가 있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채무 불이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 일단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무가 없다. 아무리 내가 중도금이나 잔금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할지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언제까지? 허가가 있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쪽에서 땅을 안 팔러 간다. 허가구역 내 토지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아, 내가 그럼 중도금 잔금 빨리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게 해놓고 말하는데 나는 주기를 원하나 판례가 원하지 않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돼? 먼저 뭐 해달라고 해? 협조해달라고 해야죠. 안 해줘? 법원에 소송을 지게 하면 돼. 소송에서 내가 승소하죠. 그러면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해? 상대방이 부담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걸리면 그건 찍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협력 의무 662번. 그 다음에 토지 허가 지역 내의 토지죠. 허가 지역 토지 맨 끝에 뭐가 있다? 협력할 의무가 있다. 죄송해요. 두 번째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허가 지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거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당사 사이에 있어서 주된 급부를 이행할 의무. 줄거봐. 주된 급부를 이행할 의무. 주된 급부를 가로로 묶고 써 등기 대금. 주된 급부를 이행할 의무. 그것을 등기 대금이라고 얘기를 해. 했어요. 주된 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계약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협력 의무로 말한다. 즉서 거기다가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지금 보면 주된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따로 협력 의무가 있다. 이 말은 협력 의무는 주된 의무다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부수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번 663이죠.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가장 시험이 많이 나와.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664 양 당사자는 매매 계약을 효력 있는 것으로 안성해야 할 협력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협력 의무는 뭐 할 수 있다? 소구 동그라미하고 소송을 청구. 여러분 소송을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분하지 말고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문제 보면 두 번째 끝에 토지의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신청. 처분 금지 가처분이죠.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이죠. 그 다음에 666은요. 매도인이 토지거래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경우에 대비해서 목탑이 처리한다. 그럼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이런 봐봐. 그 지문은 먼저 올라가지 말고 지문은 길잖아요. 봐봐. 키워드가 뭐냐? 봐봐. 해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미리서 예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뭐 할 수 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 말을 계속 쓰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밑에 줄은요. 맨 끝에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미리서 뭐 할 수 있다? 약정할 수 있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말, 이 단순한 말이잖아. 이것만 암기하고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긴 지문을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그 암기 아무도 못 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딱 잡아야 되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668번은요, 맨 끝에 뭐 할 수 있다? 채권자, 대위권. 그 정도 말하면 돼.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장이요. 그 다음 장 뭐 이거죠. 여기 봐. 아까 내가 말했죠? 얘가 허가를 협력해달라고 했더니 얘가 뭐라 그래? 등기 대금 주면 협력해줄게. 돼? 안 돼? 안 되죠. 갑이 빨리 협력을 하니까 비가 뭐라, 을이 뭐라 그래? 등기해주면 협력해줄게. 돼? 안 돼? 안 되죠. 그걸 빨리 얘기해. 봐봐. 두 번째 줄. 매도인은 매매 대금 지급 의무 이행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매도인이 뭐라냐? 대금을 줄 때까지 협력 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참고로 써놨죠. 먼저 협력해. 그러면 허가가 나와. 그러면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해.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뭐라 하죠? 먼저 협력을 먼저 해야지. 대금 주면 협력해 줄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것을 얘기하죠. 자, 계약금. 여기 계약금. 허가 전에는 아무런 의무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계약은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하여 임의로 지급된 계약금은 그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 유동적 무효, 부당 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671번. 671번은요, 거래 허가를 받기 전, 줄거진 것만 허가를 받기 전, 그러면 유동적 무효 이 말이죠. 유동적 무효.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 그다 써 해약금으로 추정. 이렇게 해약금으로 추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 계약에서 계약금만 받은 매도인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착수하기 전 그다 써, 착수하기 전 그다 써 허가가 있든 없든, 허가가 있든 없든. 그 말이 가장 중요해. 허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아니고 허가가 있든 없든. 알겠죠?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자, 확정적 무효인 경우 여기 봐. 이제 확정적 무효 여기 5개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첫 번째요,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배제할 목적, 허가 동그라미 배제 또는 잠탈,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 우린 것을 뭐라 한다? 맨 끝에 확정적 무효다. 그럼 또 봐봐. 밑에 보면 이거 단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한 것이에요. 매매 계약 일자를 규제구역 지정 공고일 이전으로 소급 약정한다. 봐봐. 여기 봐봐. 이 말이죠. 봐.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2월 1일이고 여기 4월 1일이고 6월 1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요. 그럼 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 계약은 이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계약을 했어. 2월 5일 날 계약했어. 이건 허가를 안 받아도 돼요. 알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등기를 한다. 여기서 등기한다. 여기서 등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2월 5일 날 계약을 했죠? 근데 등기는 8월 1일 날 등기한단 말이죠? 그래도 허가 안 받아도 돼.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알겠죠? 근데 여기요, 4월 1일 날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죠? 그럼 여기요, 여기 4월 20일 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알겠죠? 여기요, 6월 1일 날 지정 해제가 돼, 해제가 되죠? 그러면요, 나는요, 4월 20일 날 계약을 했는데요, 허가를 받으려고 허가 신청을 제출했더니 6월 1일 날 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돼,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다시 계약할 필요도 없고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이런 꼼수를 부린다 이 말이죠. 4월 1일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죠. 이 사람이 4월 3일 날 계약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 우리 그냥 3월 29일 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합시다. 이렇게 소급해서 작성했다 이 말이죠. 4월 1일부터 계약을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걸 지금 얘기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주고는 매매된 토지에 대해서 증여. 이러면 매매 동그라미. 매매는 허가를 받아야 되죠. 증여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매매된 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람은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허가 요건을 갖춘 사람의 명의를 도용했다. 이건 뭐죠? 농지의 경우 원주민의 명의를 빌렸다 이 말이죠. 농지의 경우 원주민 명의로 이 말이죠. 그래서 농지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 정도 거주 요건이 요구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원주민 명의로 샀다. 저기 여기 있는 말 자체가 전부가 다 뭐냐? 허가를 배제한다, 잠탈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지금 여기 673번이 뭐다? 허가를 뭐 배제 또는 뭐 잠탈 이런 말이라고. 674 쌍방이 모두 협력 거부한다. 그럼 협력을 두 사람 다 거부하면 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 확정적 무효. 그 다음에 676 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 토지에서 줄과 관할 간청의 불허가 처분, 불허가 처분 딱 한마디만. 그것은 무효이다. 676 토지거래 허가 전의 거래계약이 정지조건부 플러스. 그러면 정지조건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이미 불성치 마이너스. 알겠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 그 다음에 677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허위 표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토지거래 허가 거기를 맨 앞에 줄거 봐. 토지거래 허가 줄거 봐. 그것을요 특별 효력 요건 이렇게. 특별 효력 요건. 그 다음에 허위 표시를 가로막고 일반적 효력 요건. 그럼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봐봐 법령에는요. 법령에는 성립 요건이 있고 무슨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이 있죠. 효력 요건은 일반적이 있고 뭐가 있어? 특별히 있죠. 이 모든 것을 다 갖추면은 유효이고 갖추지 못하면 뭐다? 무효이죠.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무효죠. 토지 뭐죠?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왜? 전체가 무효니까. 통정허위 표시에서 무효죠.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 전체가 이미 뭐가 됐으니까? 무효가 됐으니까. 그래서 허위 표시를 주장하여 바로 밑에 확정적으로 무효화시키고 협력할 의무를 면한다. 옆줄 긋고서 옆줄 긋고 계약금 반환 청구 이렇게. 그 다음에 678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 유동적 무효 상태는 거래계약이 기망 여기 또 봐봐. 여기 똑같아. 기망은 뭐냐?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의사표시 뭐죠? 107, 108, 109, 110조죠. 사기 강박이죠. 토지거래 허가는 특별이죠. 그러니까 사기를 당했죠. 사기를 이유로 뭐를 해? 취소를 해. 취소하면 뭐가 돼? 무효가 돼. 그럼 무효가 되면 전체가 무효가 된다고 얘기했죠. 몇 번 지금.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당했다. 자 이제 줄거지만 읽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이 기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 이를 주장 가로목고 전 취소권 행사 이 말이죠.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 행사 이 말이에요. 이를 주장하여 취소권 행사했어요? 옆줄 긋고 확정적 무효. 취소권 행사하면 뭐가 된다? 확정적 무효가 되죠. 그래서 이를 주장해서 확정적 무효가 돼. 그러면 협력 의무로 할 수 있다? 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잖아.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에 관해서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사기 강박 가로막고 일반적 효력 요건이에요. 토지거래 허가는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협력 의무를 면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번째 끝에요. 679페이지 9번째 끝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제를 통지를 했어. 계약 해제를 통지. 갑이 을한테요.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압류를 했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다. 이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건데 뭐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이런 말이 봐봐. 이 말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조금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봐봐. 지금 여기 갑이죠. 갑하고 을하고 있는데 을이요 갑한테 계약금 1,000만 원 줬어. 근데 갑자기 갑이요 1,000만 원 줬어. 근데 갑자기 갑이요 계약을 해지한 거예요. 해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 그럼 어떻게 하죠? 협력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협조해달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냐? 계약금 1,0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겠어. 못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을이요 이 계약금 1,000만 원을 피보존 채권을 해가지고 갑의 땅에다가 압류를 걸었어. 압류로.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나는 돈 얼마 받아오겠다? 1,000만 원 받아오겠다는 거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죠. 그 말은 계약금 준 걸 다시 받아온다는 말은 을은 갑하고 더 이상 계약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 없다? 그것을 확정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알죠? 상당히 까다로운 지문이죠. 그래서 확정적 무효다. 계약금 돌려달라 이 말이죠. 내 것이니까. 알겠죠? 그것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전에 갑이 을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하자 을이 계약금 상당액을 피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감유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감유했다 이 말은 계약금 반환해라 이 말이죠.
계약금 반환해라. 그러면 계약금 반환의 말은 나도 너하고 계약 싫다 이 말이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이다. 자, 확정적 유효인 경우 딱 두 가지죠. 기간 만료 후 재지정을 하지 않거나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알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맨 끝에 세 번째 문제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허가구역이 지정 해제가 됐어. 다시 허가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써. 다시 계약 X. 다시 계약할 필요 없고 다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기타는요. 유동적 무효 상태의 토지거래 계약이 바로 밑에 확정적 무효가 되는데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무효를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 가려먹고 무효는 누가 주장을 해? 누구나 누구든지 누구나 주장하죠. 누구든지 주장하죠. 그러니까 봐봐. 내가 지금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단 말이죠. 잘못한 내가 뭐를 주장할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봐봐. 나 때문에 불허가가 나 때문에 불허가가 됐어. 그럼 유효 무효? 무효죠. 그래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68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는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 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토지거래 허가 가로묶어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효력 규정 무효. 그 다음에 가로묶어 매도인과 매수인 및 제3자 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정받는 취지의 합의. 거기는 뭐냐? 중간생략 등기 플러스 그 다음에 엽죽 없고 확정적 무효. 알겠죠? 토지거래 허가는 무효,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 그러니까 확정적 무효 플러스 마이너스 했어요? 확정적 무효 했어? 그럼요 세 번째 줄 제3자가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 협력 구매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뭐니까 왜 못한다? 확정적 무효이므로 이렇게 더 이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잠깐 여기 봐요. 그러니까 토지거래가는 우리가 여러분요 137조, 138조, 139조에 비해서 보면 상당히 양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뭐하고 똑같냐? 지금 이거 전체 모든 것이 우리가 법을 공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은 되죠.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했을 때는 채권행위가 유효죠. 그럼 채권행위 그다음에 의무가 있고 이행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허가가 있기 전에는 무효이죠. 그러니까 채권행위가 무효이고 그로 인한 물권행위 등기도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에 등기했다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의무가 없죠. 그러면 이행에 문제가 없죠. 그러면 이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이행 지체할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이행 지체를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이 나가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없죠. 이행 지체가 아니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지급하죠. 계약금 지급한 것을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허가가 받기 전에는 의무가 없고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니까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돌려줄 의무가 없고 계약금을 준 사람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단 말이죠. 반환 청구 못하죠. 확정적으로 무효가 됐을 때 반환 청구하죠. 그 다음에 계약금은 565조에 의해서 해약금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토지거래 허가가 있든 없든 그 말 중에 허가가 있어도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두 배를 주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우리가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그 다음에 협력을 하죠. 그러고 나서 허가가 나오죠. 그러면 대금과 등기를 청구하죠. 대금과 등기를 주된 의무라고 하고 협력을 부수적 의무라고 하죠. 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부수적 의무인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그런데 법원에 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소송을 청구하면서 그 토지를 처분하지 마라 처분금지 가처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미리서 손해배상액이 얼마라고 약정할 수가 있고 물론 채권자 대권의 객체가 되기도 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협력 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확정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불허가 처분이죠. 또는 쌍방이 협력을 거절한 경우 또는요 허가를 처음부터 배제나 잠탈하려고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정기조건부 계약인데 조건이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 등기란 경우 이러한 경우는 확정적 무효가 되는 것이다. 만약에 확정적 유효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중간에요 지정 해제가 돼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다시 계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정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재지정을 하지 않아? 그러면 그것도 확정적 유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우리가 토요일 날이요 여러분요 취소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하고 기한 마무리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